설립에 막스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この社の運動家アーネスト・ジョーンズというんですが、 그 당시 이제 영국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육성되고 성장한 영국의 당시 좌파 운동가가 어네스트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このアーネスト・ジョーンズがノーツ・トゥ・ザ・ピープルという機関誌を出します。 어네스트 존스가 저와 같은 Notes to the People이라고 하는 잡지를 개간지를 발간했는데요. これにマルクスが3本論文があります。 이 잡지에 막스가 협동조합에 관한 협동조합 운동에 관한 3편의 논문을 사실은 라이팅했습니다. 퍼블리케이션했어요. この書いたこの論文はマルクスの名前になってません。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논문이 막스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アーネスト・ジョーンズ編集となってますね。 아네스트 존스 편집 논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논문은 막스가 썼는데 그것을 좀 수정하고 편집한 것은 아네스트 존스이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막스의 이름으로 그 3편의 논문이 퍼블리케이션 되지 않았습니다. これが明らかになったのが1980年代のことです。 이게 막스의 저서였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1980년대 이후였습니다. これは非常にマルクスの共同アソシエーションの考える上において重要な論文になります。 이 3편의 논문은 막스의 어소시에이션론, 막스의 이른바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건입니다. で、マルクスが未来社会の担い手がアソシエーションであるということを最初に言ったのは、いつかというと1847年。 막스가 아까 우리가 이 오늘 강의의 부제로 소개했던 미래 사회의 주역은 바로 노동자 협동조합이다, 어소시에이션이다라는 얘기를 막스는 강조했고 오늘 내 강의의 부제로 설정을 했는데 막스가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은 1847년입니다. 1847년. この年に書いた哲学の貧困という論文があります。 막스가 그때 1847년에 썼던 철학의 빈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저가 있습니다. 고전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この中でこういう一節があります。労働者階級はアソシエーションをもって古い市民社会に置き換えるであろう。 뭐였을까 그 책에서 노동자 계급은 그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계급과 계급의 적대적인 관계를 배제하는 하나의 어소시에이션을 활용해서 낡은 시민사회를 갈아엎는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 특징,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급과 특정 계급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 이 적대적인 관계를 없애버리는 하나의 이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을 통해서 낡은 부르주아지적인 어떤 시민사회를 갈아 엎을 수 있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1848年有名な共産党宣言を書きます。 1848년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명절을 남깁니다. この中にも一人一人の自由な発展が万人の自由な発展の条件となるような一つのアソシエーション社会が出現する。それが共産主義だというふうに言う。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고전에서도 막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그런 하나의 어소시에이션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는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센텐스를 남깁니다. 1850年に書いた論文では協同組合的生産が資本主義的システムにとって変わる。そのとって変わるときに全経済を制御できるようになればそれこそが共産主義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ね。 1850년에 막스가 집필했던 프랑스 내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서는 협동조합적 생산이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만약에 대체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기업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이런 어떤 협동조합적인 어떤 생산, 협동조합적인 어떤 조직이 하나의
일국의 이른바 전체 생산을 계획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先ほどのノーツ・ザ・ピープルの論文が1851年と52年に書かれています。 아까 막스의 이름으로 퍼블리케이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논문이 1851년과 1852년에 퍼블리케이션 되었는데요. で1864年、これも非常に有名な第一インターナショナル国際労働者協会の創立宣言、これを書きます。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여러분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864년도에 막스는 국제노동자협회 그러니까 제1인터내셔널이라고 그러죠. 제1인터내셔널의 창립 선언문을 직접 작성을 하는데요. 이 선언문에서도 この中では資本主義的生産に代わって生産協同組合労働が、資本主義的生産は生産協同組合労働に席を譲って死滅すべき運命になる。こう言っています。 이 책에서 이 글귀에서도 자본주의적 생산은 협동조합적 생산에 의해서 대체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1867年、これは第一、国際労働者協会の第1回大会が開かれます。 1867년에도 당시 국제노동자협회의 일반 평의에 대한 편지라고 하는 그의 서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この中ではその時の一般評議委員会へ指示した文章があります。 はい. その中では協同組合運動が階級敵対に基礎を置く現在の社会を一変させる処力の一つである。 협동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서로 대립하는 말이 대립이지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종속시키는 이와 같은 대립적 계급 관계를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한 방에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 중 하나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で最後に1871年に豪太綱領批判という非常にこの有名な 그다음에 이제 중말기 막스로 들어가죠. 1871년도에 고타 강령 비판 아주 유명한 또 막스의 저서인데요. 이 저서에서도 ここでは協同組合的な富がそのすべてから溢れ出るようになった。その時ブルジョワ的生産様式というのは完全に踏み越えられると言っています。 乗り越えられるというのはその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る。이 고타 강령 비판에서도 협동조합적인 어떤 생산에 의해서 창출되는 부 그리고 그 부의 협동조합적 이른바 분배, 협동조합적 관리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그 사회야말로 부르주아지적인 이른바 자본주의적인 이 사회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なぜマルクスがこれほどアソシエーションという主体にこだわったのか。 그렇다면 막스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주 한 30년에 걸친 이 시계열 이른바 문헌에 대한 어떤 시계열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막스가 왜 이 사회체제 변혁을 위해서 협동조합, 즉 노동자 협동조합, 오늘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어소시에이션에 막스가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マルクスは若い頃から疎外というものを非常に重要視します。 막스는요 청년 때부터 이 소외라고 하는 개념에 굉장히 천착을 해옵니다. アソシエーションという形態がこの疎外から人間を解放する形態であるというのがマルクスの非常に持っている強い考え。 그러니까 막스가 이야기하는 어소시에이션의 의의는 인간을 소외라고 하는 어떤 현상에서부터 구제하고 해방시켜내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고. 疎外というのは具体的な労働疎外
소외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 소외가 있죠. 阻害というのはあるものの本質が変化する 소외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어떤 한 대상의 본질이 변질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본질이 이러이러한데 그 노동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そして本来あるものに対して対抗的に対立的な作用をする 그래서 결국은 노동은 예를 들어서 A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B 방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소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B 방향으로 간 노동이 실제로 본래의 의미의 노동과 대립적인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 하게 하는. 이게 바로 노동 소외라고. だから労働阻害というのは労働が本来持っている性質が歪められて逆に労働に対して対立するんです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노동 소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래의 의미의 노동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노동이 전개되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노동은 본래의 의미의 노동과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어떤 역설적인 어떤 현상을 초래합니다. じゃあ労働というのは一体どういう本質を持つか 그렇다면 노동의 본질은 뭐냐는 거죠. 본래의 의미의 노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人はなぜ働くのかこれは簡単です働いて自分が生きていくためのものを自然から摂取するわけですね自然から手に入れる 그렇다면 노동은 원래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자연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힘을 가하고 능력을 가해서 어떤 재화나 또는 사용 가치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동인 거예요. 이게 본래의 의미의 노동입니다. これは誰が見てもすぐ分かります 이건 누가 봐도 아 노동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이런 바 납득이 가능하겠죠. これはもう一つ労働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な意味を持つ 두 번째 노동의 어떤 이 정의는 본질적 이 노동의 어떤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じゃあ何かというと人間を真に人間的な存在へと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 그야말로 인간을 인간적인 어떤 존재로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なぜ労働が人間を人間として発展させていくか 왜 노동이 인간을 정말 인간다운 존재로 발전시켜낼 수 있는가? この点について非常に分かりやすく書いたのがエンゲルスです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프리드리히 엥겔스인데요. タイトルは「猿が人間になるについての労働の役割」という論文です 그 제목이 원숭이가 인간이 될 때까지의 인간이 될 때까지의 노동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직역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저서에서 簡単に言うと人間は猿から進化し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인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이른바 영장 그러니까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その大きな要因は直立したことです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영장류가 이제 인간이 되는 거죠. 直立すると手が自由になります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손 자체가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手でする作業は足でやる作業よりもはるかに複雑です 손으로 하는 작업은 발로 하는 작업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죠. そうすると脳が発達します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뇌가 발전하게 됩니다. 直立することによって脳が大きくなってもそれを支えることができます 직립보행하게 되면서 뇌가 커진다 하더라도 그 뇌를 이제 체형상 이렇게 받쳐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そうするとさらに複雑な労働ができるようになる 그러면서 더욱더 복잡하고 정교한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とますます脳が発達し猿は人間になる 그러면서 다시 또 뇌가 발전하면서 결국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これは人間が人間として成立しても続いていくプロセス 인간이 그래서 인간으로서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또 지속되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 이것이 바로 노동인 것입니다. なぜか 왜? 第一に人間は労働を通じて自分の中に眠っている潜在的な能力を引き出していく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 속에 녹아들어 있는 담겨져 있는 어떤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そしてその自分の能力の発達が人の役に立つということに自分の自信を持っていくんですね
인간은 자기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그 노동이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타인을 구제해낸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자기 실현도를 굉장히 자기 실현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다시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 それからもう一つ重要なことは人間というのは社会的存在です。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その社会性を感じるのが実感するのがこれが労働なんですね。 그 사회적 인간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マルクスは人間の共同体的本質がそこで確認される。 그래서 막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이른바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본성과 본질을 인간이 느끼게끔 느끼게 되는 노동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이른바 인간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본성을 느끼게 되고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これ皆さん見たことありますか？ 이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これ日本の浮世絵です。浮世絵はもともと美術品ではなくて、一般庶民が買う、今というポスターのようなものとして作られました。そのファイル自体この絵です。その絵のことを言うんですね。 여러분 혹시 저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これ葛飾北斎という人が描いた絵です。この浮世絵が作られるとき、絵を描く人がいます。ペインターで版画にそれを彫る人がいますね。 저걸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판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요. でその版画を使って実際にする人がいるわけですね。 그 다음에 그 판화를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뭐 인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고 これを絵師、彫り師、刷り師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결국 뭐 그림 그리는 사람, 뭐 판화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저와 같은 어떤 뭐 일본 특유의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낸대요. この3人が全て結合してこの浮世絵というのが出来上がるんですね。 그래서 그림 그린 사람, 판화하는 사람, 그리고 뭐 인쇄, 막 찍어내는 사람, 이 사람들의 어떤 공동적 협업,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집단적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저와 같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この3人がだから全て心と心が結び合ってるわけですね。 그래서 실제 저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저 세 사람의 이런가 마음과 마음이 아주 정교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들 볼 수 있는데 そしてこの3人の共同を通じて浮世絵というのが出来上がっている。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의 뭐 세 영역에 있는 뭐 아티스트들의 어떤 아주 정도가 높은 수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최종 작품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だからこの場合例えば彫り師は自分の仕事を通じてこの絵師にとってはなくてはならない存在なんですね。 결국은 저 판화를 담당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その3人全てがそういう関係になります。 결국 세 명 다 상대에 대해서 다 그런 어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だから人間が自分自身の存在を認めるということは実は自分自身の存在が他の人によって認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と深くに関わる。 인간이 어떤 한 타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로 인식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어떤 인간의 자기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そういう人間的本質が労働を通じて本来養われていくんだ。 그래서 그와 같은 인간의 어떤 본질, 즉 타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떤 존재의 사유 가치를 인정받는 것, 이와 같은 인간의 어떤 행복, 이와 같은 인간의 어떤 자기 실현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발휘되고 실현되지 못한다는 거죠.
これはマルクスの経済学哲学総考という本の中に書かれています。 이와 같은 이른바 이 막스의 어떤 노동관, 막스의 어떤 노동 소외의 문제는 막스의 유명한 명저이죠. 경제학 철학 초고라고 하는 명저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実はここまではヘーゲルが言ってることとあんまり変わりません。 사실은 경제학 철학 초보 이전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헤겔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 인간의 노동, 그 다음에 노동의 소외에 관한 어떤 헤겔의 어떤 문제의식과 막스의 그것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マルクスの新しい点は問題はそういう本質を持つ労働が阻害されるという。 너희 본質がその阻害される。人間としてより高めていく。今のその話自体がその阻害される。阻害される。歪められている。何がですか。何が阻害される。労働が阻害される。ヘゲルはそういう阻害について言って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じゃあヘゲルとそのマルクスのその問題意識が似ている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があるのか。労働の本質について。 그러니까 노동의 본질에 대해서는 헤겔과 막스는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헤겔과 막스의 가장 큰 차이는 막스는 이와 같은 어떤 인간의 노동의 본질 자체가 노동의 소외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 강조를 두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헤겔과 막스의 큰 차이. なぜ阻害されるか。これが資本主義的な 그렇다면 인간은 왜 소외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막스는 바로 자본주의적 시스템 자체가 체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그리고 인간을 소외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なぜならば資本主義的労働というのは基本的には利潤を上げるための利潤を獲得するための労働でなければいけない。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노동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피동적으로 타율적으로 이런 영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노동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 실현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타인에게 있어서의 자기의 사유 가치를 평가받거나 인정받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물질적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그와 같은 노동이기 때문에야말로 자본주의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소외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こういう資本主義的な労働は管理された労働ですから人間の個人的な能力の発達というのが抑制され妨げられる。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예를 들어서 자아실현 그리고 인간의 어떤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노동체제에서는 労働者相互が競争して効率を上げるように仕向けられれば人間と人間との関係が共同ではなくて敵対になる。 예를 들어서 노동과 노동 사이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 자본주의적 노동체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본질적인 어떤 인간의 노동, 즉 인간과 인간이 서로 협업하고 서로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서로 이 상호작용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적 노동체제이기 때문에말로 자본주의 체제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노동은 서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アソシエーション労働というのはそういう阻害された労働から解放される。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어소시에이션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그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체제 하에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막스가 얘기했던 노동 소외 이 노동 소외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막스는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협동조합 운동은 그와 같은 점에 방점을 찍고 실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동 소외 현상에서부터 해방시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소시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초점이어야 한다. マルクスの言葉を使えばアソシエーション労働においては労働すること自体が喜びに変わる。 막스에 의하면 어소시에이션 체제 하에서의 노동하는 것, 그 노동하는 것 그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자 보람이자 자아실현이 되어야 한다. 労働それ自体が目的となる。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조직, 그런 어떤 생산 체제, 이것이 바로 어소시에이션입니다.
そういう中で人間の全面的な発展が実現される。 그런 어떤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인간의 전면적인 어떤 발전, 인간의 어떤 소외로부터 노동 소외로부터 해방되며 인간 자체가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 바로 막스였습니다. さらにもう一つ重要なの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物証化という現象、これが乗り越えられ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 물상화라고 하는 현상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이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이 주장도 하나의 중요한 막스의 논의인데요. 物証化というのは、この疎外という概念がマルクスによって資本論の段階において物証化という現象として捉えられる。まあその同じ脈絡で同じもんだということですかね。だからこれは経済現象が人間を逆に抑圧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そのもう一番の象徴的な出来事が恐慌という事態。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물상화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좀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을 접하지 않은 분들은 약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노동 자체가 경제에 의해서 억압되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노동이 지향해야 되는 그 본질, 그 원래 궁극적인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훼손되고 왜곡되는 것들, 억압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현상들을 물상화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막스가 자본론을 집필하면서 소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사했던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本来人間が生産力を高めて良い品物をたくさん作るということはこれは人間にとって望ましいことですね。 인간이 예를 들어서 늘 학습하고 그 다음에 훈련해서 자연으로부터 보다 더 인간에게 유익한 어떤 재화를 사용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은 인간 노동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차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발전시켜내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바람직한 계기입니다. しかし資本主義においては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発展の過程が急に落ち込む。これが 그런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인간의 발전의 어떤 정도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와 맞물리자마자 이렇게 인간의 발전 정도가 급락하는 いい品物をどんどん作りすぎたがために売れなくなって失業が起こり恐慌が起こる。 왜 그러냐면 공황이라고 하는 것을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자본주의는 주로 경쟁적인 어떤 생산, 무정부적인 어떤 생산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른바 과잉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죠. 과잉 생산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황에 치닫게 됩니다. 공황을 치닫게 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약소 자본부터 다 파산하고 도산하죠. 그리고 약소 자본에 고용되어 있었던 노동자들부터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른바 퇴출돼야 되고요. 약소 기업들도 먼저 퇴출돼야 되는 이와 같은 폭력적 과정이 바로 공황인데 이 공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의 어떤 그런 발전 정도 역시 공황과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다. これはもう人間が経済現象を自分自身で制御できていない状況ですね。 저와 같은 어떤 공황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제적인 어떤 여러 양상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制御できないどころか経済が逆に人間を押しつぶしている。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이 뭐 제어하지 경제 현상을 제어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경제가 인간을 제어하고 규정하는 공황을 발생시킴으로써 인간의 어떤 인간성과 인간의 어떤 자아실현을 훼손하고 억제하는 こういう現象があると物証 이런 が 어떤 현상들을 물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これがアソシエーション労働を通じて乗り越えられる 이런 물상화 현상을 자본주의의 고유의 어떤 현상인 물상화 현상을 막스는 어소시에이션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을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マルクスの言葉を使いますとアソシエートした協同組合的組織が一つの計画に基づいて全国の生産を調整しこうしてそれを自己の制御のもとに置き
資本主義的生産の宿命である普段の無政府状態と周期的恐怖を終わらせることができる。それはどこにありますか。結構なんて言ってましたね。6ですね。6節ですね。6節のその上の方ですね。あ、ここですね。그래서 막스는 이런 어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적 매개로 설정해서 인간의 어떤 소외 그리고 물상화라고 하는 자본주의 고유의 이런 어떤 문제 부작용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막스는 프랑스 내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서로 어소시에이트된 이른바 서로 자유로운 어떤 노동자 개인이 이렇게 연합된 이런 어떤 협동조합적인 조직이 하나의 어떤 사회적 통제, 사회적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전체 일국 전체의 생산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 생산을 이른바 협동조합이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른바 자본주의 생산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자본주의 생산의 어떤 고유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생산의 무정부적 상태를 미연에 방지해낼 수가 있다. 즉 주기적 공황을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약간 보조를 좀 드리겠는데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갖고 있는 무정부적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어떤 사회적으로 통제되거나 총괄되거나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적 자본들이 그냥 무정부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야말로 경쟁체제와 맞물리면 이것이 과잉생산이 고착화되고 과잉생산 능력이 이제 도를 넘게 되면 이른바 과잉생산 공황이 터지게 되는데 이른바 모든 생산의 주체가 자유로운 어떤 생산자 개인의 노동자 개인의 어떤 연합체로 구성되는 협동조합적 생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의 어떤 협동조합의 어떤 생산도 이른바 자본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하거나 하지 않고 이른바 협동조합 내부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고 의사결정하는 그리고 또 다른 사회 전체의 어떤 생산 조직들이 그와 같은 협동조합이 된다고 한다면 생산자들 간의 어떤 이 전체 생산량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총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야말로 자본주의 시스템 고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산의 무정부성에 의한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ただこの協同組合もどんな協同組合でもい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んですね。マルクスは、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협동조합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マルクスは協同組合のある面を非常に批判しています。まず第一にね、 막스는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특징, 일부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혹독한